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 7절 393페이지 가등기 쪽 볼게요. 자, 이 가등기는 시험에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최소한도로 한 문제 이상.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이면 거의 뭐 10% 정도 비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가등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출제가 많이 됐어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등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일단 가등기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의와 요 대상을 의의와 대상을 같이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하고 첨부정보, 가등기 신청과 첨부정보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요 사이에 이루어진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중간에 처분된 등기라 해가지고 이것을 중간 처분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이 중간 처분의 등기가 본등기의 권리를 무엇하게 되면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를 하게 되면 우리 직권등기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이것을 무엇하게 되냐면 직권에 의해서 이것을 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러니까 큰 틀만 정리해 드렸는데 요 부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39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가등기 나와 있죠.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고 이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가등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면 의의에 보시면 가등기는 해가지고 현재 즉시 물권 변동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실제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무엇을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청구권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등기 대상에서는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가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등기 대상에 나오죠. 요 안에 이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는데 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등기 대상이 이 안에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이라고 써 있죠. 즉 가등기 자체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채권 중에 환매권이 빠져 있죠. 환매권이 빠져 있는데 즉 이것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을 무엇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예요. 근데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구권을 보존할 청구권이 없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환매 특약의 가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환매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특약 등기 이후에 환매권은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매권 무엇이 가능하다? 환매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부기 등기로 하죠. 따라서 이 이전 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 이전 등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은 가능하다? 가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가등기 대상의 첫 번째 뭐라고 써냐면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써 있어요. 즉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라면 다 무엇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변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청구권을 보존하는데 이런 것들이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이러한 등기에 대한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됐죠. 이러한 것들의 무엇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 내놔 이렇게 등기 내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신청에만 적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들은 전부 다 무슨 신청이에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설정의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 변경의 가등기, 말소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존이라든지요. 그런데 보존이라든지 촉탁의 경우에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촉탁 등기도 마찬가지고 보존의 가등기라든지 촉탁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또한 여기서 이 청구권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의 경우에 이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에 보시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을 공부하실 겁니다. 이러한 조건과 기한에도 뭐를 붙일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부, 정지조건부의 경우에 어떤 시기가 도래하면 조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도 마찬가지로 조건과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에 무엇이 가능하다? 가등기 붙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종기부라든지 해제조건부 이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종기부, 해제조건부의 경우에는 무엇을 붙일 수 없다?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뭐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종기부라든지 해제조건부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에도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 예약이나 대물 변제의 예약을 한 경우에 장차 예약 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한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등기의 허용 여부 해가지고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보존의 가등기. 여기 보시면 보존의 가등기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붙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처분 제한의 가등기. 자, 우리가 촉탁에 의해서 이런 처분 제한의 등기. 요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처분 제한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제한의 가등기, 즉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러한 것에 무엇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다? 그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소멸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소멸에는 말소등기거든요. 자, 말소등기에서는 역시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 자체가 채권적 청구권, 보존할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만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없냐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등기원인 어떤 무효 또는 취소라든지 어떤 계약의 해제라든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없다?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중복의 가등기라고 했어요. 자,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했는데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A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A를 매도인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를 매수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매수인은 계약 당시에 이제 무엇을 줄까요?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주겠죠.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중도금도 줍니다. 근데 무엇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A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A에서 B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무엇을 한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기록에 1번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A가 있는데 2번에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누구 앞으로 했어요? B 앞으로 이렇게 가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죠. 즉 물권 변동의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이 A는 부동산을 C에게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번 해가지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C도 마찬가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중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중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가등기도 역시 허용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등기에 가등기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가등기의 가등기는 가등기의 가등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밑으로 볼까요? 가등기의 가등기는 B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타인에게 가등기는 양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 얼마 1 해가지고 2-1에서 2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이전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D한테 이전 등기할 수가 있어요. 이전 등기. 그럼 마찬가지로 이 D도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하기 위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여기다 뭐를 붙일 수 있어요?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등기에 무엇이란다? 가등기에 가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등기에 가등기. 따라서 우리가 각하사유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가등기 이전할 수 있거든요. 요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하는?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께 허용이 돼요. 그럼 이거 반대로 이제 어떤 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라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본등기를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무엇하는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얘는 각하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각하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이 중에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중의 가등기라고 써 있죠. 자, 유중의 가등기의 핵심은 뭐냐면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 유중자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중으로 인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그 유중자가 생존 중에는 무엇하면 안 된다? 수리해서는 아니 되더라 이겁니다.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중자가 생존 중에는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언자가 무엇했을 때? 사망했을 때 유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증여 나오죠? 이 사인 증여도 마찬가지로 계약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사인 증여는 수중자가 증여자의 생전에 승낙을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무엇이 가능하다? 가등기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대상이 아닌 거 환매 특약의 가등기 안 되고요. 보존의 가등기 안 되고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안 되고 종기부 해제 조건부 가등기 안 되고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한두 개 더 보면은 여기 지금 무엇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가등기는 본등기 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기 때문에 이 가등기 자체는 갑구하고 을구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거든. 따라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은 그리고 표제부는 전부 다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제부에다가는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그 핵심 콕 해가지고 가등기의 허용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가등기 신청 볼게요. 요 가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얘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예외적으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 저 그림 다시 한번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이었을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등기를 가져올 수 있게끔 이제 가등기를 걸어 놓습니다. 이때 얘가 가등기 무엇이다? 가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가 가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독은 가등기 권리자가 하는 거거든. 여기서 단독은 가등기 권리자가 하는데 이 가등기 매도인인 요 가등기 의무자가 혼자 가서 하라고 승낙서를 써줘요. 그러면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주면 가등기 의무자에 무엇을 첨부하게 되면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도 가등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등기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 등기다. 그럼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둘이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인 의무자가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해라. 절대 안 됩니다. 가등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둘이 가서 공동으로도 안 가고 승낙서도 써주지 않아요. 그럼 이 B는 법원에 가가지고 소명하면 돼요. 이러한 지금 상황이다.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소명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요거를 발급을 해주죠. 이것을 발급을 해줘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면 가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어디에서 등장한다 그랬어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이의신청 쪽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95페이지에 가등기 실청해 보면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런데 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체크할 것은 뭐냐면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요. 요 부동산 소재지예요. 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 소유자, 매도 A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이것도 체크해서 보시겠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뭐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되겠고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고요. 등기 원인은 뭐 매매 예약, 그다음에 그 연월일은 매매 계약서 작성일을 쓴다 이렇게 보는데 첨부 정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등기를 둘이 가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첨부 정보의 핵심은 한 몇 가지 되는데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검인을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세 개가 핵심입니다. 검인은 받지 않죠? 왜 검인을 받지 않아요?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서는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죠?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허가서는 무엇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등기 당시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추후에 가등기기에서 무엇을 했을 때,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때 검인 안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는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가등기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하지 않았으니까 본등기 때 첨부를 해야 될 것이고, 가등기 때 허가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세 개가 첨부 서면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1번, 2번 뭐 설명해 드렸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승낙이 있을 때, 저 앞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 승낙이 있을 때 승낙서 첨부하면 되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에 의해서 했을 때는 가처분 명령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당연히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4번에 보시면은 지금 인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A는 소유자이면서 무엇이다? 의무자예요. 그렇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 만약에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일 경우에는 무엇을 첨부한다?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허가서 첨부
해야 한다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첨부정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첨부정보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럼 가등기는 실행을 하는데 가등기 실행은 어디에 실행이 되느냐? 가등기는 해당 구에 실행이 됩니다. 즉 갑구에다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을구에도 실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도 가능합니다. 즉 가등기를 해당 구에 할 것이냐, 해당구 즉 갑구에 할 것이냐, 을구에 할 것이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본등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겁니다. 즉 본등기를 갑구에다 하면 가등기도 갑구에다가, 본등기를 을구에다 하게 되면 가등기도 을구에다가,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요. 본등기를 부기로 하면 가등기도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죠. 그렇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죠. 그럼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거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죠. 따라서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는 역시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 부분들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오른쪽 3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등기의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에요. 가등기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를 할 때 먼저 임시적으로 가등기 하는 거니까 이렇게 무엇을 한다?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는 왜 부기등기로 하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보시면 제가 가등기 이전 가능하다고 그랬죠. 가등기 이전은 하나만 기억하시죠. 좀 전에 했던 거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따라서 이전을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각하사유다.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린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가등기 이전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가등기 실행이 됐죠. 가등기가 실행이 된 거야. 그러면 이 가등기 자체는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얘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어요. 즉 가등기 자체로는 종국 등기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거예요. 물권 변동적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권리 추정력도 없더라 이겁니다. 즉 가등기 그리고 또 뭐예요? 얼마든지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등기 효력,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가등기 자체로만으로는 실제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권 변동적 효력이나 추정력이나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등기 의무자가 이를 처분하였을 때라도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 상태에서 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후에 가등기 효력에 보시면은 얘가 나중에 가등기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하고 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쪽에 볼까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2번에서 소유권 이전 A였다가 3번에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B를 합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는요. 밑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 때 순위번호 몇 번? 가등기 때 순위번호 3번이죠.
그러면 본등기를 하더라도 역시 순위번호는 몇 번이다? 3번이다 이겁니다. 즉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당시에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순위 자체는 순위 자체는 소급된다라는 거죠. 이 순위 자체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된다 이겁니다. 소급이 되는데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물권 변동은 언제? 본등기 시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절대로 뭐가 안 돼요? 가등기 당시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의 효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것만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401페이지 먼저 볼게요. 401페이지를 보시면 가등기의 말소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가등기 말소. 자, 이번에 여기다 쓸게요. 그냥 가등기를 무엇한다? 말소하더라. 가등기 말소. 그러면 이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당연히 공동신청이 되겠죠.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해서 가등기를 무엇하냐면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가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했습니다. 누가 말소할 수 있냐면은 가등기 명의. 자, 이 그림상에선 가등기 명의인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가등기 명의인이 누구다? B가 되겠죠. 가등기 명의인은 누구다? B. 즉 여기서 이 B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요게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으면 뭐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인감에서 설명해 드렸죠?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 소유권이 아닐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1번에 같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 명의인에 무엇을 첨부하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등기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가등기 말소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가등기 명의인에 무엇을 첨부하게 되면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누구도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자, 이때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의무자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다가 무엇을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등기 실행을 했다 그랬을 때 실행을 요구하는 책이 없는데 실행 후의 조치 한번 볼게요. 실행 후의 조치에서는 일단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가등기 명의인에게 무엇한다? 교부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가등기 명의인에게 교부해주고요. 지적소관청에 소유권의 변경 사실에 대해서는 통지 대상이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세 자료는 제공해야 돼요. 과세 자료는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와서 398페이지에 가등기에 기한 무엇이다? 본등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첨부 정보 한번 볼게요.
398페이지, 399페이지에 보시면 첨부정보 저쪽에 있는 거죠. 검인 받아야 되고 농지 첨부해야 될 것이고 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 요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첨부정보에서 이제 왼쪽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별 정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가등기기에서 무엇을 한다? 본등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일단 B 앞으로 어떤 등기를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딱 한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가등기에도 얘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C에게 소유권을 무엇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요게 A가 가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가 무엇이 된다? 가등기 권리자에서 이렇게 가등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가등기를 이와 같이 했다 이겁니다. 자, 이때 이제 얘가 계약금을 줬고 중도금도 주고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지불한 거죠. 그 등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등기는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는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몇 가지 더 보시면은 앞에서도 우리 했던 질문인데 그 본등기 권리자 그쪽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몇 명이면 수인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거.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해요? 본등기 가능하다. 그런데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등기 A랑 B랑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얘가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얘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권리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랑 B랑 가서 해야 되는데 A가 사망할 수도 있고 B가 사망할 수도 있고 A와 B가 둘 다 사망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A가 사망, 첫 번째 A가 사망, 두 번째 B가 사망, 세 번째는 둘 다 사망. 이와 같은 경우에는 A의 상속인 A-와 B 둘이 가서 무엇 하면 돼요? 본등기 하면 됩니다. B가 사망했을 때는 A하고 누구랑? A랑 B-랑 가서 본등기 하면 돼요. 만약에 둘 다 사망했다면 A-와 B-가 둘이 가서 등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등기 자체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A에서 누구로 넘어간다? B-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에서 누구로 넘어간다? B-로 넘어가요. 자, 우리 3장에서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할 때 이를 적용합니다. 핵심은 뭘까요?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핵심은 뭐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 남아 있냐면은 398페이지 중간에 2번에 본등기 의무자의 동그라미 3번. 가등기 권리자나
가등기 의무자가 무엇했을 때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무엇을 한다? 본등기를 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의 2번에 보시면은 자, 가등기기에서 이렇게 본등기 했을 때 소유권 이전이랑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무엇이다? 본등기 당시의 의무자예요. 그러면 이 A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무엇이 있다?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 있죠? 등기필 정보 있죠? 이거를 무엇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얘가 가등기를 하고 교부받은, 가등기를 하게 되면 준다 그랬죠? 가등기를 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등기 실행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본등기 실행 보면 요 내용이죠. 자, 본등기 실행. 가등기 때 순위번호 몇 번? 여기서 3번이죠. 본등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순위번호는 몇 번이다? 3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때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 자체를 말소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본등기 실행 후에도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존재하므로 가등기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않는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 세 번째로는 요거예요. 3번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본등기를 하지 않고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것은 등기부를 보시면 본등기 여기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 순위번호 3번을 이용해서 본등기를 하는데 순위번호 4번에서 소유권 이전을 했죠. 즉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소리예요. 예로부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가등기 자체는 혼동으로 무엇을 한다? 혼동으로 소멸이 돼요. 혼동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소멸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 본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서 이제 본등기를 했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번에 등기법에서 가등기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되겠죠. 중간 처분의 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간 처분의 등기가 본등기의 권리를 무엇하게 되면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되더라. 자, 이제 그러면 4번에 보시면 본등기 후에 조치해서 1번, 2번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디를 펴보시는 게 가장 좋냐면 400페이지를 보시면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본등기와 직권말소 있죠. 그 부분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립니다.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다. 자, 이렇게 가등기를 해도 얼마든지 부동산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또한 용인물권, 임차권도 설정이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하다? 저당권도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무엇을 한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중간에 이루어진 거죠? 얘네들은 다 죽어요. 다 죽는다 이겁니다. 즉 전부 다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다 죽습니다. 근데 전부 죽는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면은 예외적으로 살아남는 게 있거든요. 이거예요.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삐아풀 했는데 2-1 해가지고 이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무엇이 가능해? 이전이 가능하죠. 그죠? 이전을 금지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무엇도 할 수 있다? 가압류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훗날에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의 경우에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다.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럼 뭘 찾으면 될까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이거 정답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죽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요거 한번 체크해서 볼게요. 만약에 요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죠. 요렇게 3번 해가지고 가압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거죠. A가 있고요. 이 가압류는 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요 B를 대상으로 해서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 A를 대상으로 해서 가압류를 한 거예요. 따라서 얘가 무엇을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압류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죽어요. 가처분 이렇게 쓰면 죽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얘는 산다 이거예요.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엔 B 앞으로 B가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해도 얼마든지 C 앞으로 소유권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요. 또한 용의물권, 임차권도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얘가 무엇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 중간에 이루어진 거죠. 얘네들은 다 삽니다. 다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좋아요. 1번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B 앞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2번에 전세권 설정 뭐 D. 3번에 저당권 설정 E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얘가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후순위로 남아있습니다. 권리 침해하지 않죠?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죽고 다 살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자기 앞으로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에도 얼마든지 C 앞으로 무엇 할 수 있다? 역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또한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도 가능해요. 이때 얘가 이제 무엇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놈들만 죽어요. 즉 이중에 지상권, 전세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놈들만 죽습니다. 용의물권, 임차권은 죽고 소유권과 저당권은 무엇한다? 산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죽고 다 살고 그놈들만 죽어요. 물론 여기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 전이라고, 여기를 저당권을 전세권으로 쓸게요. 자,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B 앞으로 했어. 그러니까 얘는 임시적으로 한 거니까 D 앞으로 전세권 등기해도 상관없겠죠? 저당권도 가능하겠죠? 이때 얘가 무엇을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양립할 수 없으니까 얘는 죽는 거야. 이것은 죽고 이것은 무엇한다? 이것은 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
대부분 이제 중개사 우리 공부하실 때 이 가등기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짤막짤막하게 정리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에 출제됐을 때 충분히 다 맞힐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가등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제8절의 처분 제한의 등기인데 이 처분 제한의 등기의 경우에는 가처분 쪽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처분의 등기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